사이나우 오디오에서 보내드리는 소설입니다. 여러분의 IQ가 존중받는 이곳에서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시놉시스. 나는 악당에 잃어버린 5살 딸로 빙의했다. 오동통한 작은 두 손으로 목검을 쥔 채 나는 심호흡을 하고 문을 두드렸다. 맹약을 맺으려는 여협객의 비장함으로. 우리 함께 세상을 지배하자. 우리가 힘을 합치면 반드시 남자 주인공을 해치우고 사랑하는 사람을 되찾을 수 있을 거야. 내 앞에서 악당이라 불리는 남자는 손에 든 닭털 총체를 조용히 꽉 쥐었다. 곧 비가 쏟아질 듯 얼굴이 어두워졌다. 아주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야 청치는 마지못해 잔혹한 사실 하나를 받아들였다. 자신을 졸졸 따라다니는 저 꼬맹이가 친딸이라는 사실을. 유전자 검사 결과는 거짓일 리 없었고 그의 마음은 날벼락을 맞은 듯했다. 설마 하룻밤의 실수로? 담배는 여전히 타들어가고 있었고 연기가 손가락 끝을 맴돌았다. 하지만 악당의 머릿속은 온통 혼란스러웠다. 그가 머리를 감싸 쥔 채 생각에 잠긴 사이 나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의 손에 들린 담배를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호기심이 솟구쳤다. 저 조그만 게 어떻게 연기를 뿜어내는 거지? 잠시 생각하던 나는 등산하듯 청친의 무릎 위로 기어 올라가 손을 뻗어 만져보려 했다. 청친은 깜짝 놀라 나를 번쩍 들어 올렸다. 처음 아이를 돌보는 남자의 본능적인 움직임이었다. 그는 황급히 담배를 등 뒤로 숨기며 잠긴 목소리로 말했다. 조심해, 장난치면 안 돼. 나는 고개를 들어 씩 웃었다. 2개의 작고 하얀 송곳니가 진주알처럼 반짝였다. 아빠. 응? 그는 무심코 대답하며 내가 애교를 부리는 줄로만 알았다. 하지만 내 다음 말은 그를 기절초풍하게 만들었다. 손에 든 그거 나도 하나 줘. 같이 피우자. 그는 말없이 담배를 비벼 끄더니 쓰레기통에 던져버렸다. 나는 입술을 삐죽 내밀며 칭얼거렸다. 구두소에 그의 입가가 파르르 떨렸다. 그는 애써 평정을 유지하며 어른스러운 목소리로 훈계했다. 어린애는 담배 피우면 안 돼. 나는 즉시 반박했다. 난 어린애 아니야. 사실 난 이번이 2번째 생이다. 전생에 나는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문파의 천재였고 천하를 호령했다. 천하제일의 재능으로 사방의 명성을 떨쳤지만 어이없게도 발을 헛디뎌 소설 속 세계로 떨어져 최대 악당이 될 줄이야. 나는 남녀 주인공의 사이를 이간질하고 여주인공을 납치했으며 남자 주인공의 수련을 패하게 만들었다. 분명 그를 죽이고 신선이 되기까지 딱 한 걸음만을 남겨두고 있었는데 하늘도 무심하시지. 하늘에서 벼락이 내리쳐 곧장 내 머리 위로 떨어졌고 눈 깜짝할 사이에 나는 숫덩이가 되어버렸다. 그러니 악당은 왜 이길 수 없냐고 묻지 마라. 분명 내가 수련도 더 많이 했고 경지도 더 높았는데 그냥 저 허여멀건 남자 주인공 놈보다 운이 나빴을 뿐이다. 다시 눈을 떴을 때 처음 본 것은 희고 오동통한 내 손이었다. 나는 꼬맹이의 몸으로 들어와 버렸는데 얄궂게도 조연악당의 잃어버린 딸이었다. 내가 왔을 때 이야기는 이미 끝난 후였다. 남녀 주인공은 결혼해서 손을 잡고 행복의 길을 걷고 있었다. 그리고 나의 쓸모없는 아빠라는 작자는 막대한 재산을 끌어안고 자신의 백월강을 그리워하며 고독한 여생을 보내고 있었다. 하지만 괜찮다. 내가 왔으니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다. 그가 악당이고 나 또한 악당이었으니 우리 부녀가 힘을 합쳐 천도를 거스르고 세상을 지배하는 것쯤은 식은 죽 먹기다. 남자 주인공 따위, 기껏해야 내 장기판 위의 졸에 불과하다. 나는 기세 등등하게 선언했다. 내 2눈은 사탕처럼 반짝였다. 아빠, 우리 힘을 합치자. 내가 아빠를 도와서 저 혐오스러운 정도의 무리들을 쓸어버릴게. 청치는 귀를 후비며 무심하게 나를 힐끗 쳐다볼 뿐 아무것도 듣지 못한 듯 태연한 표정이었다. 그래, 그래. 그가 건성으로 대답했다. 네가 어린애가 아니라 아빠가 어린애다. 됐냐? 나는 즉시 허리에 손을 얹고 통통한 2뺨을 작은 찐빵처럼 부풀렸다.
좋아, 그럼 아빠가 나한테 아빠라고 불러봐. 일순간 정적이 흘렀다. 청친, 이 불효자식. 청친이 몸을 돌려 나를 엎어놓고 손을 들어 혼내려 했지만 그의 손이 내려오기도 전에 나는 놀라운 연기력을 선보였다. 동그란 눈에는 금세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고 입술을 파르르 떨더니 이내 왕 하고 경보음처럼 울음을 터뜨렸다. 애 때리는 아빠는 나쁜 아빠야, 흐어엉. 내 흐느끼는 목소리는 솜처럼 부드러워 애처로우면서도 사랑스러웠다. 그 울음소리는 청친의 손을 멈추게 하기는커녕 밖의 사람까지 불러들였다. 청친,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청씨 집안의 부인은 집사에게 손녀가 있다는 보고를 듣고 문턱을 넘기도 전에 내 시끄러운 울음소리를 들었다. 할머니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자기 아들, 이 멍청한 놈이 감히 자기 손녀를 때리다니? 청친이 멍하니 반응하지 못하는 사이 나는 다람쥐처럼 재빨리 그의 손에서 벗어나 짧은 다리로 아장아장 할머니를 향해 달려갔다. 청부인의 눈에는 청친의 미니 버전이 달려오는 모습만 보였다.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하고 입은 삐죽 내민 채 하늘도 감동할 만큼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나는 달려가 할머니의 다리를 꽉 껴안고 흐느끼는 목소리로 고자질했다. 아빠가 저 때렸어요. 흐어엉! 빗속에 버려진 아기 고양이처럼 길게 늘어지는 울음소리였다. 할머니는 즉시 나를 번쩍 안아 올리고는 나를 달래며 아들을 향해 소리쳤다. 청친, 애가 온 첫날부터 때리다니? 이 불효자식. 청친은 처음부터 끝까지 내 손가락 하나 건드리지 못하고 그대로 굳어버렸다. 이 꼬맹이는 정말 타고난 무고의 천재였다. 할머니는 아들을 꾸짖으면서도 손녀를 달랬다. 나를 볼수록 눈빛은 더욱 사랑에 빠져들었다. 내 뺨은 찹쌀떡처럼 부드러웠고 속눈썹은 파르르 떨렸으며 작은 입술은 갓 피어난 복숭아 꽃잎처럼 분홍빛이었다. 보기만 해도 심장이 녹아내릴 것 같았다. 방금 애가 저보고 아빠라고 부르라고 했어요. 청친이 억울함을 토로하며 해명하려 했다. 청부인은 잠시 침묵하더니 가볍게 콧방귀를 뀌었다. 애가 그런 거지 좀 놀아주면 어때서? 다 큰 놈이 애랑 다투기나 하고. 청친은 할 말을 잃었다. 그렇게 내가 이겼다. 나는 오동통한 두 손을 흔들며 3월의 복숭아꽃처럼 환하게 웃었다. 청부인은 여전히 잔소리를 늘어놓았다. 아빠가 됐으면 인내심을 배워야지. 애들은 조금만 달래주면 돼. 청부인은 아들을 꾸짖으면서도 나를 바라보았다. 목소리는 엄했지만 손길은 이상할 정도로 부드러웠고 시선은 내 작은 얼굴에 고정된 채 떠날 줄 몰랐다. 예전에는 청씨 집안의 대가 끊길까 걱정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이렇게 작고 사랑스러운 천사를 내려줄 줄이야. 청치는 자신이 친아들이 맞는지 의심하기 시작했다. 청부인은 한참을 당부하고 나서야 쥔이 아쉬운 듯 자리를 떴다. 나는 다시 신나게 그의 다리 옆으로 달려가 아기 고양이처럼 두 팔을 높이 쳐들었다. 아빠, 안아줘. 방금 아빠를 고자질했으면서. 그의 목소리는 퉁명스러웠지만 두 팔은 자연스럽게 숙여져 나를 안아 올렸다. 나는 즉시 그의 목을 끌어안고 어깨에 머리를 부비며 솜사탕처럼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아빠, 세상에서 아빠가 제일 좋아. 청치는 잠시 멈칫했고 귓불이 눈에 띄게 붉어졌다. 이번 한 번만 봐주는 거야. 그는 헛기침을 두어 번 하고는 남은 위험을 지키려는 듯 작게 말했다. 바로 그때 방문이 열렸다. 비서가 들어와 정중하게 초대장을 건넸다. 청 대표님, 온 씨 집안에서 온 초대장입니다. 다음 주에 있을 도련님 생일 파티입니다. 나는 즉시 귀를 쫑긋 세웠고 두 눈은 엄청난 소식을 들은 듯 번쩍였다. 온 씨? 남자 주인공의 회사잖아. 너무하네. 이미 자식까지 있으면서 악당을 사랑의 결실인 생일 파티에 초대하다니. 천도는 정말 눈이 없구나. 나는 연민이 가득한 눈으로 청친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살며시 까치발을 들고 손을 뻗어 그의 머리를 쓰다듬으려 했다.
청치는 즉시 어릴 적 집에서 키우던 큰 개를 떠올렸다. 그도 바로 이런 눈빛으로 개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었다. 이제야 인격 모독을 당하는 기분이 어떤 것인지 알 것 같았다. 그 눈빛은 뭐야? 그는 눈살을 찌푸리며 내 통통한 뺨을 가볍게 꼬집었다. 나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동정 어린 표정을 지은 뒤 칠흑 같은 눈동자로 진지하게 물었다. 아빠, 수선하고 싶어? 청친, 비서. 이 꼬맹이 머리에 녹이라도 슬었나? 방 안의 공기는 즉시 무서울 정도로 고요해졌다. 분명 나만 신이 나서 열변을 토하고 손을 어지럽게 휘두르며 별처럼 반짝이는 눈으로 말했다. 아빠, 들어봐. 아빠가 수선만 한다면 우리 부녀가 힘을 합쳐 이 천하에 못할 일이 없어. 온씨 집안, 왕씨 집안, 남자 주인공, 여자 주인공, 할 것 없이 손가락 하나 까딱하면 전부 사라지게 할 수 있다. 청치는 의자에 등을 기대고 앉아 쉴 새 없이 떠드는 나를 조용히 바라보았다. 그의 머릿속에는 과대망상이라는 세 글자만 맴도는 듯했다. 그때가 되면 아빠는 남자 주인공을 바라라 짓밟고 사랑하는 사람을 되찾을 수 있어. 멋지지 않아? 옆에 서 있던 비서가 무언가 말하려 내 소매를 살짝 잡아당겼지만 나는 뿌리치고는 점점 어두워지는 청친의 안색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소위 천도라는 것은 다 속임수야. 사람들이 순순히 죽게 만들려는 궤변일 뿐이라고. 나는 낭랑하게 선언했다. 앳된 목소리에는 거대한 불꽃이 담겨 있었다. 아무리 희미한 희망이라도 우리는 맞서 싸워야 해. 운명은 우리 손에 달렸어. 역천개명. 두 쌍의 동그란 눈이 나를 쳐다보았다. 비서의 얼굴은 파랗게 질렸다가 하얗게 변했다.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아, 맞다. 그 두 사람한테 아들이 하나 있지. 아빠가 손을 못 쓴다면 괜찮아. 내가 처리할게. 나는 가슴을 치며 비장한 결의에 찬 눈빛으로 말했다. 그때 가서 걔한테 칼 한 자루랑 사탕 하나를 줘. 뭘 선택하는지 보자고. 나는 아주 진지하게 설명하며 명확한 계획을 제시했다. 만약 걔가 칼을 선택하면 마음에 살심이 있다는 뜻이니 살려둘 수 없어. 사탕을 선택하면 속이 음험하다는 뜻이니 키울 수 없어. 둘 다 선택하면 탐욕스럽다는 뜻이니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어.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으면 배신할 놈이니 절대로 살려둬서는 안 돼. 나는 숨이 차도록 말하며 짧은 팔다리를 마구 휘둘렀다. 두 어른은 입을 다문 채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침묵이 길어지자 나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다. 불길한 예감이 엄습하는 듯한 찝찝한 기분이었다. 본능적으로 엉덩이를 만져보았다. 이상하게도 아까 아빠가 때리지 않았는데 왜 지금 욱신거리는 걸까? 고개를 들자 청친의 어두운 눈빛과 마주쳤다. 나쁜 예감이 머리를 스쳤다. 놀랄 틈도 없이 청친은 나를 닭 한 마리처럼 가볍지만 단호하게 번쩍 들어 올렸다. 옆에 있던 비서가 황급히 손을 내밀어 그에게 무언가를 건넸다. 닥털 총체요? 청 대표님, 아이는 어릴 때부터 엄하게 교육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삐뚤어지기 쉽습니다. 비서가 정중하게 보고했다. 정말이지 앞뒤로 다 막아도 옆에 있는 사람 하나는 못 막는 법이다. 나는 코웃음을 쳤다. 정말 경멸스러운 눈빛이었다. 나는 세상을 지배할 사람이다. 내가 하는 말이 곧 법이다. 너는 아빠의 쫄병이니 내 쫄병이기도 하다. 쫄병은 대장 말을 들어야지. 어디선가 청친의 메마른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다. 그래, 그날 세상을 지배하려던 나의 꿈은 순식간에 잿더미가 되었다. 청친은 나를 때리면서 물었다. 그가 목소리를 낮게 깔며 말했다. 아직도 세상을 지배하고 싶으냐? 나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눈을 샛별처럼 빛내며 기세 좋게 대답했다. 당연히 하고 싶지. 나는 굴복하지 않는다. 그 무엇도 나의 결심을 꺾을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전쟁터에 부녀지간은 없다. 나는 손을 들어 외쳤다. 거미여, 오라. 1초? 아무것도 없었다. 3초? 여전히 없었다.
10초가 지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고개를 숙이니 작은 목검이 등불 아래 테이블 위에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마치 내게 태연하게 말하는 것 같았다. 난 피곤해. 너 혼자 놀아. 난 먼저 잘게. 나는 할 말을 잃었다. 그뿐만 아니라 청치는 그 목검을 발로 차 1미터 더 멀리 날려버렸다. 여기엔 닭털 총채뿐이다. 내 보물. 나는 비명을 질렀고 심장이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았다. 잘못 생각했다. 내가 지금은 그저 귀여움 빼고는 아무것도 없는 평범한 꼬맹이라는 사실을 잊고 있었다. 결국 닭털 총체의 위력과 청친의 눈빛에 담긴 어둠의 힘 앞에 나는 항복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피워보지도 못한 패권의 꿈을 접으며 그가 팔짱을 끼고 엄한 목소리로 물었다. 내 꿈이 뭐냐? 나는 풀이 죽어 고개를 숙이고 바람처럼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세계를 사회주의의 계승자가 되는 것입니다. 청치는 기본적으로 할 말을 잃었다. 그날 밤 내가 방해하지 못하도록 청치는 침대 옆에 앉아 동화책을 읽어주며 나를 재워야 했다. 그의 나직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지만 나는 공주가 잡혀가는 대목을 듣자마자 진지하게 말을 끊었다. 아빠, 공주는 왜 악마랑 안 싸워? 분명히 반항할 수 있는데. 청치는 한숨을 쉬며 부드럽게 대답했다. 공주는 아직 어리니까. 나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내가 더 어린데도 아빠한테 반항할 수 있잖아. 저 악마가 아빠보다 더 나빠? 청치는 내가 닭털 총체를 그리워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날 밤 내가 깊이 잠들었을 때 그는 조심스럽게 방을 나섰다. 걸으면서 휴대폰을 열어 비서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청사애가 소란 피우는 걸 어떻게 멈추게 하지? 상대방의 답장은 매우 빨랐다. 학교에 보내시면 됩니다. 학교 다녀와서 피곤하면 소란 피울 힘도 없겠죠. 그리고 아가씨도 유치원에 갈 나이가 되었고요. 청치는 그럴듯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바로 다음 날 아침 그는 나를 귀족 유치원에 입학시켰다. 이곳은 평범한 학교가 아니었다. 재벌 2세, 3세들이 모인 곳이었다. 부회장의 아들, 왕 회장의 손자, 조 회장의 혼의 자식. 간단히 말해 재벌 총수 로맨스 소설, 달달한 로맨스 소설, 소꿉친구 로맨스 소설, 심지어 피폐물까지 온갖 소설의 주인공들이 모인 곳이었다. 나는 차에서 내렸다. 무표정한 얼굴, 적의 소굴에 들어가는 듯한 경계심 가득한 눈빛으로. 청치는 내가 주머니에 두 손을 찔러 넣고 마치 여장부처럼 거만한 표정을 짓는 것을 보고 골치가 아팠다. 그는 엄하게 당부했다. 공부 열심히 하고 내 얼굴에 먹칠하지 마. 나는 짧게 대답했다. 기분 봐서. 선생님이 내 손을 잡고 걸었다. 왼쪽으로 고개를 돌리자 토마토처럼 얼굴이 빨개진 미니 총수 버전이 다른 미니 아가씨를 벽구석으로 몰아붙이고 있었다. 누나를 좋아해요. 맙소사, 앞니가 2개나 빠져서 바람 새는 소리를 내면서 고백을 하고 있다니. 미니 아가씨는 입꼬리를 올리며 사악하게 웃고는 손으로 꼬마 총수의 턱을 들어 올렸다. 난 발음 어눌한 사람은 안 좋아해. 미니 총수는 즉시 깊은 상처를 입고 눈물 콧물을 흘리며 도망쳤다. 흐엉, 발음 연습할게요. 참나, 닭살 돋네. 알고 보니 남녀 주인공들은 이렇게 일찍부터 스토리를 시작하는 거였나? 몇 걸음 더 가자 교실 구석에서 얼음처럼 차가운 얼굴을 한 남자아이가 진지하게 책을 읽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검은 머리카락이 늘어져 있었고 세상사에 관심 없다는 듯 침착한 눈빛이었다. 이 외모라면 분명 또 다른 남자 주인공이겠지. 다음 순간 기센 여자 주인공이 등장했다. 허리에 손을 얹고 하늘이라도 찌를 듯한 기세였다. 그녀는 성큼성큼 다가가 남자아이의 손에 있던 책을 확 낚아채 바닥에 던져버렸다. 날카로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가식 떨지 마. 책 읽는 척은 왜 하는데? 냉정한 남자 주인공은 멍하니 있다가 속눈썹을 살짝 떨었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감히 자신에게 이렇게 소리치는 사람은 처음이었다.
그 순간 얼음장 같았던 그의 눈빛이 갑자기 빛났다. 이 여자 정말 흥미롭군. 그는 얼굴을 붉히며 벌떡 일어나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손을 잡고 운동장 한가운데서 고백하듯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다. 고마워. 여자 주인공은 잠시 멍하니 있다가 짜증내며 소리쳤다. 너 미쳤어? 남자 주인공은 즉시 굳어버렸다. 그의 눈은 별처럼 반짝였고 두 뺨은 붉게 물들었다. 볼수록 빠져들었다. 여자 주인공은 두려우면서도 화가 나서 즉시 손을 뿌리치고 교실 밖으로 도망쳤다. 남자 주인공이 뒤따라가며 달리는 내내 소리쳤다. 도망가지 마. 난 널 좋아해. 내 남자친구가 되어줘. 오늘 밤 부모님께 너랑 결혼하고 싶다고 말씀드릴 거야. 나는 이 말을 짚었다. 정말이지 총수병은 어릴 때부터 유전되는 모양이다. 다른 한쪽 구석에서는 미니 어장관리녀 버전이 남자아이들 사이에서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인형처럼 예뻤고 눈은 초승달처럼 휘어져 있었으며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다. 그녀가 내뱉는 말 한마디 한마디는 듣는 이의 심장을 마구 뛰게 했다. 한 손으로는 남자 주인공 이를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남자 주인공 이의 어깨를 두드렸다. 그 뒤에는 남자 주인공 3이 거만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남자 주인공 이지 슬픈 표정으로 가슴을 움켜쥐었다. 타오타오, 나만 봐주면 안 돼? 남자 주인공 투는 눈물을 글썽겼다. 누나, 날 버리지 마. 누나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남자 주인공 3은 입으로는 퉁명스럽게 말했지만 눈빛은 물처럼 부드러웠다. 난 절대 널 좋아하지 않을 거야. 뭘 해도 소용없어. 나는 그 광경을 보며 한숨만 쉬고 싶었다. 속으로 조용히 결론 내렸다. 맨날 연애질이나 하고 커서 뭐가 되려고 저러나? 이 세상을 지배하려는 뜻을 가진 동지는 아무도 없는 건가? 나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선생님이 고개를 숙이고 학생들의 공책에 이름표를 붙여주는 것을 보고 즉시 행동에 나섰다. 나는 눈을 초롱초롱하게 깜빡이며 입술을 삐죽 내밀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선생님, 제 머리핀이 길에 떨어진 것 같아요. 찾아주시겠어요? 선생님은 고개를 들었다. 그 애처로운 목소리를 듣자마자 마음이 녹아내렸다. 문제없어. 착하게 여기 있어. 선생님이 금방 찾아올게. 선생님이 교실을 나가자마자 나는 교활한 미소를 지었다. 눈빛은 천년 묵은 여우처럼 번뜩였다. 헤헤, 너희들의 왕이 오셨으니 어서 나와 맞이하거라. 나는 곧장 교단으로 걸어 올라가 두 손을 허리에 짚고 주의를 끌기 위해 헛기침을 두어 번 했다. 크흠 크흠. 반아이들 모두 즉시 나를 돌아보았다. 수십 쌍의 호기심 어린 눈이 내게 쏠렸다. 나는 입술을 굳게 다물고 위대한 현자의 침착함을 유지하며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다. 여러분, 세상을 지배하고 싶지 않나요? 교실 안의 공기는 즉시 죽은 듯 조용해졌다. 아이들은 숨을 죽이고 눈을 동그랗게 떴다. 심지어 미니 어장관리녀도 즉시 물고기들을 버리고 달려와 수정구슬처럼 반짝이는 눈으로 물었다. 세상을 지배한다고? 정말? 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갸웃거렸다.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당연하지. 저 작은 주인공들은 서로를 쳐다보았다. 아무도 자신들의 머리 위에 벗겨지기 직전에 포스터처럼 진실이 걸려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나는 교실 한가운데 서서 작은 연설가처럼 헛기침을 하고는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여러분, 소설이라는 거 알아요? 사실 이 세상은 거대한 소설책이다. 우리 각자는 모두 운명이 정해진 등장인물이다. 어떤 사람은 남자 주인공이고 어떤 사람은 여자 주인공이며 어떤 자는 악당이고 포탄받이다. 무엇을 하든 천도를 벗어나기 어렵다. 나는 내 앞에 얌전히 앉아있는 여자아이를 가리켰다. 학교에서 가장 부유한 재벌의 딸로 머리는 깔끔하게 묶여있고 온몸은 작은 공주처럼 화려하고 비싼 옷으로 치장되어 있었다. 내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차가웠다. 너는 부유한 집안의 영예지만 가난한 남자 때문에 집안의 은혜를 원수로 갚는 늑대를 들여놓게 될 거고
나중에는 파산하게 될 거야. 그 남자는 부자가 되면 복수할 거고, 내 인생은 많은 상처를 받고 살아갈 길이 없을 정도로 괴롭힘을 당하게 될 거야. 작은 재벌 영애는 멍해졌다. 두 눈을 크게 뜨고 놀랐다. 뭐라고? 내가 파산한다고? 예쁜 드레스도 못 입고 커다란 다이아몬드도 못하고 주말에 해외여행도 못 가게 된다고? 그녀는 떨었고 눈에는 금방이라도 터질 듯 눈물이 그렁그렁했다. 그럼 그 다음은? 구원을 바라는 듯한 질문이 터져 나왔다. 나는 한숨을 쉬고 신비로운 이야기꾼의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결국 너는 그 사람을 용서하게 될 거야. 두 사람은 결혼하고 아들, 딸, 쌍둥이까지 낳지. 다만 내 집안의 재산은 그 남자가 전부 차지하게 될 거야. 그 말은 망치처럼 내리쳐 그녀를 무너뜨렸다. 작은 공주는 두 손에 얼굴을 묻고 와앙 하고 크게 울었다. 눈물이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렸다. 그녀는 자신이 사랑하는 것들을 잃고 싶지 않았고 더더욱 비극의 여주인공 따위가 되고 싶지 않았다. 그리고 나는 다른 아이들을 가리켰다. 그리고 너는 악독한 조연이야. 가난한 여주인공에게 가방을 선물해서 그녀가 모욕감을 느끼게 했다는 이유만으로 남자 주인공에게 그룹 전체가 파괴당하지. 저기 너는 최대 악당이고 한 여자를 백월광으로 여기다가 나중에 사랑 때문에 흑화해서 남자 주인공 손에 비참하게 죽게 될 거야. 일련의 잔혹한 운명이 조용한 교실에 떨어졌다. 모두가 자신의 운명을 알게 되자 나는 그들을 바라보았다. 정말 불쌍한 녀석들이었다. 모두 천도에게 버림받은 꼭두각시들, 운명의 막다른 골목에 함께 모여 있었다. 생각해보니 조금만 더, 딱 한 걸음만 더 나아갔더라면 남자 주인공을 해치우고 곧장 신선이 될 수 있었는데. 그런데 이 매번 결정적인 순간에 누군가 나타나 남자 주인공이 역전하도록 돕고 그러고는 도덕군자인 척 나를 보며 악당은 하늘도 용서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말하곤 했다. 웃기시네. 운만 아니었으면 남녀 주인공 따위는 내가 77749번은 죽였을 거다. 안 하면 안 했지. 일단 하면 비열하게만 놀았다. 직접 벼락을 내려쳐 죽이고는 나를 다른 이야기 속에 던져 넣다니 정말 너무 억울하다. 죽기 전에 천도는 심각한 척 한마디 평을 내렸다. 너는 단지 남녀 주인공이 비상하기 위한 발판일 뿐이니 헛되이 발버둥 치지 마라. 내 놈 하랩이나 발판이지. 내 놈 집구석이나 발판이고 죽어야 할 건 너야, 이 천벌 받을 놈아. 나는 손을 들어 교실의 꼬마들을 가리키며 낭랑하게 외쳤다. 여러분은 모두 엘리트 중에 엘리트인데 다른 사람이 여러분의 운명을 결정하게 내버려 둘 건가요? 다른 놈들이 여러분 머리 위로 기어 올라가 장난감, 돈, 가족까지 전부 빼앗아 가게 둘 건가요? 그렇게 순순히 당할 건가요? 나는 기세등등하게 저 작은 남녀 주인공들에게 이 세상의 잔혹함에 대해 설교했다. 녀석들은 일제히 소리쳤다. 아이들 눈에는 모두 불타는 투지와 불굴의 의지가 가득했다. 그렇게 많이 안다면 우리가 운명에서 벗어날 방법을 알려줄 수 있어? 꼬마들의 눈이 별처럼 반짝였다. 마치 내가 세상을 구원할 성녀라도 되는 것처럼 나를 쳐다보았다. 나는 헛기침을 두어 번 하고 책상 위로 껑충 뛰어올라 가슴을 탕탕 치며 말했다. 사실 나는 다른 세계에서 온 수선자야. 수선이 뭔지 알아? 검을 타고 쌩쌩 날아다니는 그런 거 말이야. 근데 소인배의 모함에 빠져 이곳으로 오게 되었어. 아마도 1000명이 너희를 구원하라고 나를 보낸 것 같아. 아이고, 너희처럼 귀여운 녀석들을 보니 이 누님이 나서서 돕지 않을 수가 없구나. 나는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설득력 있게 연설하며 순식간에 봉기 계획을 세웠다. 첫 번째 단계, 유치원에서 탈출하기. 잠깐, 내가 공부하기 싫어서 그런 건 절대 아니야. 절대로 사심 때문이 아니라고. 형제자매들이여, 나와 함께 탈옥하자. 이것이 우리의 첫걸음이 될 것이다. 꼬마들은 오동통한 손을 들어 외쳤다. 네, 대장, 그렇다. 반나절도 안 돼서
나는 공식적으로 녀석들의 대장이 되었다. 역시 대학당답게 리더십이 넘쳐 흐르는군. 선생님이 돌아왔을 때 교실은 텅 비어 있었다. 아무도 없었다. 그녀는 그 자리에 서서 울고 싶었을 것이다. 자신의 교직 생활에 닥칠 비극적인 결말을 예감했을 테니까. 그렇지만 결국 우리는 닭새끼들처럼 다시 끌려왔다. 청치는 나를 차로 데려가며 어두운 얼굴로 눈살을 찌푸렸다. 그는 나를 잠시 가두고 학교 규율에 맞추면 모든 것이 순조로울 것이라고 생각했다. 설마 이 꼬맹이가 보통 내기가 아닐 줄이야. 첫날부터 유치원 전체를 뒤흔들어 놓았다. 전화기 저편의 선생님은 목소리마저 떨고 있었다. 그가 믿지 않을까봐 두려워했다.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 자기 딸이 등교 첫날 반 전체를 꿰어 탈출하고 우리의 운명은 하늘이 정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저 쓰레기 같은 주인공 따위가 되고 싶지 않다는 커다란 구호까지 외쳤다는 사실을. 반 전체가 나의 충성스러운 쫄병 부대로 변해버렸다. 콧물이나 흘리는 꼬마들이 죽기 살기로 따라다니는 모습은 어른들마저 기겁하게 만들었다. 선생님은 전화로 청친에게 조심스럽게 일러주었다. 아이가 인터넷 소설을 너무 많이 읽게 하지 마세요. 정통 서적을 읽도록 지도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청치는 얼굴이 새까맣게 변한 채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다. 평생을 살면서 지금처럼 굴욕적인 적은 없었다. 나를 돌아보니 나는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고슴도치처럼 작은 어깨를 들썩이고 있었다. 눈은 여전히 동그랗고 순진했다. 그가 한 걸음씩 다가왔다. 발소리는 무거웠고 이를 악물었다. 대단하구나. 감히 친구들을 꿰어 수업을 빼먹어? 오, 맙소사. 심장이 멎을 것 같아. 설마 이번에도 아빠가 진짜로 닥털 총차의 대법을 쓰려는 건 아니겠지? 그가 손을 살짝 들어 올리는 것을 보자. 나는 즉시 최강령이 모드를 켰다. 달려가 다리를 끌어안고 눈물을 샘처럼 쏟아내며 비참하게 울부짖었다. 아빠, 제가 잘못했어요. 진짜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잘생긴 아빠, 제발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왕! 이 수법은 새롭지는 않지만 매우 효과적이었다. 청치는 몸이 굳었고 손에 든 총체는 멈칫했다. 헛기침을 한 번 하더니 마음이 약해졌다. 그는 손을 거두고 천천히 내 머리 위에 손을 얹었다. 결국 약간 힘 빠진 목소리로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다음에도 또 그러면 가만 안 둬. 사실 그는 겁만 주려 했을 뿐 진심으로 때릴 생각은 없었다. 누가 자기 보물 같은 딸을 때릴 수 있겠는가. 특히 이렇게 작고 귀여운 찐빵처럼 애교를 부릴 때는 말이다. 하지만 매를 피했다고 해서 공부를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그날 저녁 청치는 나를 서재로 끌고 가 문을 닫아닫다. 나를 작은 의자에 앉히고는 제목만 봐도 식은땀이 나는 책을 펼쳤다. 앉아서 읽어라 4대 명작. 그는 중요한 임무를 하다라는 총수처럼 차갑게 말했다. 나는 눈살을 찌푸리며 살짝 반항했다. 아빠, 저는 인터넷 소설이 더 좋아요. 이런 건 너무 지루하고 자극적이지 않아요. 청치는 할 말을 잃고 서둘러 휴대폰을 빼앗았다. 협상은 없다. 읽어. 그리하여 따뜻한 노란 등불 아래 나는 눈을 크게 뜨려고 애쓰며 한 줄 한 줄 읽어나갔다. 작은 악당이 고전 문학을 강제로 흡수당하고 있었다. 인생은 정말 얄궂다. 천하를 지배하는 것은 아직 멀었고 눈앞의 4대 명작이라는 역설부터 정복해야 했다. 내가 눈을 희번덕거리며 게으름을 피우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 논리에 경멸의 눈초리를 보낼 때마다 청치는 재빨리 닥털 총체라는 보물을 꺼내 들고는 으름장을 놓았다. 다 안 읽으면 내 애첩들 책을 찢어버릴 거다. 안 돼요. 읽을게요. 바로 읽을게요. 제발 제 애첩들은 찢지 말아주세요, 아빠. 오늘 아빠는 나를 파티에 데리고 갔다. 그렇다. 바로 남녀 주인공 아들의 생일 파티다. 듣자 하니 나보다 몇 달 어리다고 한다. 예상대로 나중에 분명 어떤 소설의 남자 주인공 자리를 이어받을 것이다.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아
남녀 한 쌍이 다가왔다. 청친의 품에 얌전히 안겨있는 나를 보고는 감탄했다. 쯧쯧. 아니, 이런 꼬맹이는 어디서 데려왔어? 나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열심히 손가락을 빨았다. 남자가 말을 하며 내 머리를 쓰다듬으려 손을 뻗었지만 청친이 재빠르게 막았다. 정말 인색하긴 한 번 만져보는 것도 안 되다니. 청친의 얼굴은 대이 양향하여 하늘까지 닿을 기세였지만 겉으로는 여전히 고고하고 냉정한 척하며 거만하게 선언했다. 내 딸이야. 나 닮아서 귀엽지. 봐. 똑같네. 누가 들어도 그가 은근히 자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나는 딸이 있는데 너는 있냐? 내 딸은 나만 만질 수 있다. 남자는 얼굴이 어두워지며 작게 중얼거렸다. 네, 내 아들도 뒤지지 않아. 뒤지지 않는다면서 왜 남의 딸한테 눈을 떼지 못하는 건데? 그 손으로 애 머리 쓰다듬으려고 하지 마. 내가 눈이 먼 줄 알아? 남자는 내가 입술을 삐죽 내밀고 풍선검을 부는 모습, 부드러운 찐빵 같은 두 뺨, 품에 안은 토끼 인형을 보고 마음이 녹아내렸다. 제멋대로인 자기 아들 생각에 힘이 빠졌다. 청치는 한 손으로 나를 안고 다른 한 손으로 내 머리를 가슴에 눌러 그가 조금도 더 보지 못하게 했다. 정말이지 다 큰 아저씨 둘이 애들처럼 싸우고 있었다. 나는 고개를 돌려 조용히 두 사람을 관찰했다. 남자 주인공 온회근, 여자 주인공 진시문. 문제는 이 세 사람이 왜 이렇게 친하냐는 것이다. 남자 주인공은 아빠가 자신과 여자 주인공을 두고 다퉜던 일을 신경 쓰지 않는 건가? 그리고 우리 아빠는 마음속에 백월광을 다시 만났는데 왜 딸 자랑에만 정신이 팔려 있는 거지? 분명 한 명은 냉정한 총수고 다른 한 명은 음험한 악당인데. 그런데 왜 지금은 어느 각도에서 봐도 바보 같아 보일까? 나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크게 떴다. 설마 작은 행동 하나가 맞은편 팬클럽의 감정을 폭발시킬 줄이야. 아, 너무 귀여워. 청친, 네가 원하는 건 뭐든지 들어줄게. 한 번만 안아보게 해줘. 너무 착하다. 언니가 한 번 안아줄게. 삼촌이 먼저 안을 거야. 귀여운 아가야. 시무는 즉시 남편의 입을 막고 혐오스럽다는 듯 옆으로 밀어냈다. 시끄러워 저리 가. 그리고 그녀는 두 팔을 벌리고 반짝이는 눈으로 기다렸다. 여자친구에게 미움받은 온회근은 입술을 삐죽 내밀고 반짝이는 눈으로 산산조각난 심장을 끌어안고 아내가 고쳐주기를 기다렸다. 청친이 버럭 소리쳤다. 우리 애는 낯선 사람한테 안기는 거 안 좋아해. 좋아하는데요. 좋아해요. 좋아해. 두 목소리가 동시에 울려 퍼졌다. 청친은 너무 민망해서 머리 위로 까마귀 떼가 까악까악 우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그는 평소 내가 낯선 사람을 무서워하는 줄 알고 서슴없이 대신 거절해 준 것이었다. 설마 1초 뒤에 딸에게 무자비하게 뒤통수를 맞을 줄이야. 나는 그의 손을 밀치고 쏜살같이 맞은편으로 달려갔다. 저 언니가 예쁘기도 하고 열정적이기도 해서였다. 그리고 나는 미인 앞에서는 원칙이 없다. 히히, 꼬마 미인, 내가 간다. 언니, 나는 입술을 삐죽 내밀고 달콤하게 웃었다. 두 보조개가 피어나자 진시문은 녹아내렸다. 당장이라도 나를 집에 데려가고 싶어 안달이었다. 청치는 자기 딸이 불과 1분 전까지만 해도 목을 끌어안고 애교를 부리던 딸이 지금은 신나게 남의 품으로 파고드는 모습을 그저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영락없는 꼬마 여우였다. 청치는 화가 나서 웃음이 터졌다.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청사에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와, 예쁜 언니는 향기도 좋네. 최고야. 잠깐, 방금 누가 뭐라고 중얼거리지 않았나? 아, 늙은 아빠가 질투하는 건가? 나는 아쉬운 듯 언니를 밀어내고 다시 달려가 청친의 품에 안겼다. 아빠, 샤오루이는 여전히 아빠가 제일 좋아요. 청친은 나를 곁눈질하며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까는 그렇게 안 보이던데 남의 품에서 즐기고 있던 거 아니었어?
나는 입술을 삐죽 내밀었다. 저는 그냥 예쁜 언니들 한 번씩 안아주고 싶었을 뿐이에요. 안 그러면 언니들이 슬퍼할 테니까요. 청치는 이를 갈았다. 이 작은 여우 같으니라고. 잠시 후 파티가 시작되었다. 오늘 회극은과 시무는 손님을 맞으러 갔다. 시무는 가면서도 고개를 돌려 아쉬운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아가야, 기다려. 언니가 좀 있다. 다시 올게. 나는 헤헤 웃으며 언니에게 손을 흔들어 작별 인사를 했다. 꾸르륵 꾸르륵. 청치는 의아했다. 무슨 소리지? 고개를 숙여보니 내가 부끄러운 듯 토끼 인형을 끌어안고 작은 배를 문지르고 있었다. 아빠, 샤오루이 배고파요. 그는 나를 아이들을 위한 구석으로 데려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위로했다. 걱정 마. 전부 내 거야. 먹고 싶은 대로 먹고 맛없으면 요리사한테 다시 해달라고 해. 아빠가 돈 냈으니까. 떠나기 전에 그는 내 뺨을 가볍게 꼬집었다. 작은 입에 음식이 가득 찬 것을 보고는 온화하게 웃었다. 맛있게 먹어. 여기서 아빠 기다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재촉했다. 눈은 여전히 음식에 고정되어 있었다. 몇 입 더 먹자 배가 불러오고 마음은 아련하게 옛날 검을 타고 날아다니던 찬란했던 시절을 생각했다. 대장! 한 그림자가 달려와 나를 껴안았다. 부잣집 아가씨 주약약이었다. 그녀는 작은 고양이처럼 반짝이는 눈으로 내 품에 파고들었다. 나는 뒤를 힐끗 쳐다보았다. 그녀의 엄마가 멀리 서 있는 것을 보고 재빨리 신호를 보냈다. 약야가, 왜 혼자 여기 있어? 그녀가 주위를 힐끗 쳐다보자 나는 그 뜻을 알아채고 옆에 있는 비서에게 돌아섰다. 비밀 작전이라도 수행하는 듯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하니 여기서 꼼짝 말고 서 계세요. 절대로 엿들으면 안 됩니다. 비서가 약간 망설이자 나는 즉시 무시무시한 협박 한마디를 덧붙였다. 어린애들 얘기 엿들으면 벼락 맞고 다음 생에 18층 지옥으로 떨어져야 돼요. 비서는 몸이 굳어 막 때려던 발을 다시 거두었다. 나는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다. 속으로는 이미 계획을 세워두었다. 이렇게 정치적 각성이 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나중에 천하를 통일할 때 반드시 아빠에게 부탁해서 비서님을 승진시켜야겠다. 나는 약약을 구석으로 끌고 갔다. 그녀는 주위를 둘러보고 창문을 닫더니 국가 기밀이라도 털어놓는 듯 작은 목소리로 내 귀에 속삭였다. 대장, 그날 대장 얘기를 듣고 나서 주변을 주의 깊게 살피기 시작했어. 며칠 전에 정말 대장이 말한 그 가난뱅이랑 똑같이 생긴 남자애를 만났어. 아빠가 차에서 내려 도와주려고 했는데 대장 말이 생각나서 아빠 다리를 붙잡고 시끄럽게 울면서 못 내리게 하고 사람 시켜서 돈만 두고 그냥 가게 했어. 약약의 얼굴은 숭배심으로 가득했고 눈은 마치 애군을 면한 사람처럼 반짝였다. 나는 속으로 웃었다. 마음속 대장이라는 느낌이 짜릿했다. 좋았어. 작은 동맹이 생겼으니 세계 정복 계획은 유치원부터 시작할 수 있겠군. 대장 덕분이야. 아니었으면 우리 집은 분명 파산해서 예쁜 드레스도 커다란 다이아몬드도 더는 없을 뻔했어. 말끝에는 화가 나서 미칠 것 같았다. 부모님이 잡혀가고 재산을 빼앗기는 장면을 생각만 해도 남자 주인공의 뺨을 세게 한 대 때리고 싶었다. 나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그녀의 어깨를 두드렸다. 좋았어. 또 쫄병 하나를 얻었군. 머지않아 내 휘에서 녀석들은 정해진 운명에서 벗어날 것이다. 대장, 평생 대장을 따를게. 바로 그 벽 뒤 멀지 않은 곳에서 비서는 청친과 통화 중이었다. 청친은 처음부터 끝까지 듣고 얼굴이 새까맣게 변했다. 인터넷 소설을 전부 압수하지 않았나? 왜 애의 세계 정복망상이 점점 더 심해지는 거지? 다른 집 애까지 끌어들이고 아마 어딘가에 남은 책이 있는 모양이다. 집에 가서 싹 다 찾아 없애버려야겠다. 청 대표님, 아가씨의 상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성적도 떨어져서 수학은 겨우 8점을 받았습니다. 8점이라니 재앙이군. 내일 과외 선생 몇 명 불러서 개인 교습 시켜.
말은 곧 행동이었다. 다음 날 아침, 청치는 정말로 나를 이불에서 끌어냈다. 나는 눈도 제대로 못 떴는데 거실에 낯선 사람들이 줄지어 서 있는 것을 보았다. 불길한 예감이 엄습했다. 그리고 37도의 천을 가진 우리 아빠의 입에서 영하 37도처럼 차가운 말이 나왔다. 이분들은 아빠가 널 위해 고용한 과외 선생님들이야. 다음 학기에도 점수가 낮으면 휴대폰 압수다. 나는 눈을 동그랗게 떴다. 뭐라고요? 악당 딸도 공부를 강요당해야 해요? 전 대장이라고요. 대장은 수학이나 영어 공부 따위는 필요 없어요. 아빠, 저 이제 겨우 유치원생이에요. 애교는 소용없었다. 그리하여 닥털 총체의 압력 아래 나는 분노에 찬 마음으로 과외를 받으러 끌려갔다. 선생님은 쉴 새 없이 떠들었고 나는 졸려서 꾸벅꾸벅 졸았다. 샤오루이, 이 문제 이해했니? 나는 턱을 괴고 마지못해 대답했다. 네, 이해했어요. 사실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했다. 인생은 이미 고달픈데 왜 수학으로 자신을 괴롭혀야 하는가? 나는 천재지만 이 천재는 수선만 할 줄 알지 방정식은 풀 줄 모른다. 선생님은 신나게 계속 설명했다. 돌아보니 내가 침을 흘리며 책상 위에서 졸고 있었다. 아가씨, 일어나세요. 나는 중얼거렸다. 선생님, 저 졸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해요. 안 자면 키 안 커요. 나는 책상에 엎드려 꿀잠을 잤다. 바로 그때 내 귀가 잡아당겨졌다. 청사에 너 이제 죽었다. 나는 애써 수습하려 했다. 아빠가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에요. 저 공부 열심히 했어요. 방금 눈 감은 건 공식을 흡수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 나는 연신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책상 위에 노트를 가리켰다. 거기에는 커다란 침자국이 남아 있었다. 그럼 이건 뭐지? 그건 선생님 침이에요. 분명히 이 변명은 그에게 통하지 않았다. 과외 선생님을 배웅하고 나서 방에는 우리 부녀만 남았다. 시계 초침 소리가 들릴 정도로 조용한 분위기였다. 나는 살짝 몸을 움츠렸다. 머릿속에는 즉시 비참한 장면이 떠올랐다. 끝났어? 내 작은 엉덩이가 또 고생하겠구나. 하지만 청치는 한숨을 쉬고는 차분하게 의자를 끌어 책상에 앉았다. 이리 와, 아빠가 가르쳐 줄게. 그의 마음속에서는 계속 주문을 외우고 있었다. 때리면 안 돼. 때리면 아이는 반항심만 커질 뿐이야. 인내심을 가져야 해. 인내심. 그래, 이렇게 하는 거야. 심호흡해. 30분 후 청치는 후회했다. 정말로 후회했다. 이마에는 파란 핏줄이 섰고 목소리는 떨렸다. 스스로를 진정시켰다. 나는 화나지 않았어. 화나지 않았다고. 친딸이니 버릴 수도 없고 그냥 수학 문제를 틀렸을 뿐이지 큰일도 아니잖아. 결국 상처받는 사람은 청친 하나뿐이었다. 나는 옆에서 즐겁게 수학 노트에 고양이와 검을 그리고 있었다. 그는 화풀이라도 하듯 내 머리를 헝클어뜨렸다. 얼굴이 일그러졌다. 넌 왜 아빠의 똑똑한 유전자는 하나도 안 물려받은 거야? 무심한 성격만 배운 거냐? 나는 즉시 벌떡 일어나 눈을 동그랗게 뜨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태어날 때 아빠가 공부 재능을 물려주지 않아서 수학 8점밖에 못 받은 거예요. 지금 제가 아빠를 탓하지도 않는데 아빠가 어떻게 화를 낼 수 있어요? 말을 마치고 나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입을 삐죽 내밀고 달콤하게 웃었다. 작고 하얀 송곳니 2개가 드러났다. 그러니까 저한테 보상하는 의미로 오늘 밤 휴대폰이랑 같이 자게 해주세요. 청치는 이를 갈았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고는 조상에게 구원을 요청하듯 천장을 올려다보더니 내 이마에 가볍게 꿀밤을 먹였다. 꿈도 야무지시네. 오늘 유치원에 새 친구가 왔다. 권력 커플 시문과 온회근이 남자아이의 손을 잡고 교실로 들어왔다. 나를 보자마자 시문은 즉시 손을 놓고 바람처럼 달려왔다. 아, 내 보물 샤오루이 오랜만이야. 웅이 언니가 뽀뽀 한 번만 하자. 쪽쪽. 맙소사 쫄병들 앞에서 나를 보물이라고 부르다니 이러면 내 대장 위신이 뭐가 되겠는가.
하지만 뭐, 괜찮아. 미인을 존중하는 것 또한 내 원칙 중 하나니까. 나는 얌전히 뺨을 내밀어 언니의 뽀뽀를 받았다. 내 눈은 빛을 발하듯 반짝였다. 누가 나보고 너무 매력적이라고 했던가. 어딜 가든 사람들이 나를 소유하고 싶어 하니 말이다. 역시나 내 뒤에 서 있던 쫄병들은 즉시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마치 엄청난 비밀이라도 발견한 듯 경악한 표정으로 쳐다보았다. 대장, 왜 저 언니가 대장을 보물이라고 불러요? 나는 입술을 굳게 다물고 진지하게 대답했다. 아, 그건 고급 비밀이야. 나중에 승진하면 말해줄게. 쫄병들은 멍하니 있다가 달기모이를 쪼듯 고개를 끄덕였다. 아, 그렇구나. 그 표정에 시몬과 온회의 그는 웃음을 참지 못했다. 루이루이, 보물은 정말 귀여워. 온회그는 다가와 내 뺨을 가볍게 꼬집고는 사진을 찍어 바로 청친에게 보냈다. 온허액은 내가 못 만지게 하면 더 만지고 싶지. 너무 통쾌해하네. 청친, 이 유치한 놈아. 어차피 저 애는 내 아들도 아니잖아. 청친, 온회근. 두고 보자. 갑자기 생각났다. 교실에 들어올 때 두 사람이 꼬마 하나를 데리고 있었던 것 같다. 고개를 들어보니 그 꼬마는 여전히 원래 자리에 꼼짝 않고 서 있었다. 지난번에는 남녀 주인공의 아들 얼굴을 보기도 전에 졸음이 쏟아져서 아빠가 나를 안고 돌아갔었다. 나는 시문의 소매를 살짝 잡아당겨 그 꼬마를 가리키며 물었다. 언니, 저 친구는 누구예요? 시문은 그제야 생각났다는 듯이 말했다. 아, 맞다. 오늘 아들 데리고 학교에 온 건데. 그녀는 멋쩍게 웃었다. 보물아, 이쪽은 언니 아들이야? 온인빈이라고 해. 내 동생이기도 하지. 인빈이가 학교 갈 나이가 돼서 언니랑 아빠가 너랑 같은 학교에 보내기로 했어. 너를 더 자주 볼 기회도 생기고. 히히. 청친의 철저한 감시를 받은 이후로 이 두 사람은 내게 접근할 기회가 전혀 없었다. 정말 쪼잔하다. 인빈이 얼굴을 붉히며 작은 목소리로 인사했다. 안녕 누나. 나는 즉시 그의 어깨에 팔을 두르고 시문을 향해 장담했다. 언니, 걱정 마세요. 제가 인빈이 잘 돌봐줄게요. 아, 저기요, 언니. 시문이 떠나려 할 때 내가 급히 불러 세웠다. 오늘 밤 인빈이 우리 집에 와서 놀아도 돼요? 예쁜 언니는 생각도 안 하고 바로 동의했다. 당연히 되지. 인빈아, 오늘 밤 샤오루이 누나 집에 가렴. 내일 엄마가 데리러 올 테니 누나 말 잘 들어야 해. 알았지? 인빈은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다. 나는 마음속의 흥분을 애써 감추고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어 작별 인사를 했다. 두 사람이 떠나는 것을 보며 내 눈은 날카롭게 빛났다. 미소는 점차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차가운 조소가 자리 잡았다. 미안하지만 언니, 비록 내가 언니를 아주 좋아하지만 나는 악당의 딸이고 우리는 운명적으로 적이야. 언니의 존재는 내 세계 정복 계획에 방해가 된다고. 돌아서서 나는 즉시 천사 같은 미소를 지었다. 가자 누나가 맛있는 거 사줄게. 인비는 얌전히 고개를 끄덕이고 가방을 맨 채 총총 내 뒤를 따랐다. 방과 후 나는 정말로 온인빈을 집으로 데려왔다.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아빠 청친이 문 앞에 서 있었다. 그가 막 나를 부르려던 참에 뒤에 꼬마 하나가 졸졸 따라오는 것을 알아차렸다. 온회근의 아들이잖아? 여기는 왜 온 거지? 그가 내가 친구를 집에 데려온 것을 본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고 그것도 하필이면 숙적의 아들이었다. 그의 머릿속은 일순간 텅 비었고 최악의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설마 절대로 그럴 리 없어. 그의 얼굴이 눈에 띄게 어두워졌다. 나는 달려가 그를 껴안고 신나서 소리쳤다. 아빠. 만약 내가 남자친구라는 세 글자를 내뱉었다면 하늘이 내려와 말려도 소용없었을 것이다. 청치는 모든 소설 앱을 삭제하고 더 크고 새로운 닥털 총체를 사서 온회의 끈을 찾아가 단판을 지었을 것이다. 다행히 나는 이렇게 말했다. 이 꼬마는 내 새 친구 온인빈이야. 시문 언니 아들이래. 휴,
그는 즉시 어깨의 긴장을 풀었다. 2000m 상공에 있던 심장이 땅으로 쿵 떨어졌다. 다행히 남자친구는 아니었다. 그는 온회근이 딸에게 무슨 이상한 짓을 부추긴 줄 알았다. 나는 신나서 아빠를 구석으로 끌고 갔다. 보물을 발견한 듯 눈을 반짝이며 악당의 음모를 속삭였다. 아빠, 제가 놈의 아들을 잡았어요. 빨리 놈한테 문자 보내서 전 재산을 우리한테 넘기라고 협박해요. 안 그러면 싹둑! 놈들이 파산하면 우리가 놈들을 발 아래 짓밟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아빠는 당당하게 예쁜 시문 언니랑 함께 할 수 있다고요. 청친의 눈빛이 갑자기 어두워졌다. 그는 가만히 서 있었다. 얼굴색이 서서히 변했다. 한참이 지나서야 자신이 무슨 말을 들었는지 이해할 수 있었다. 청사에 너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 있는 거야? 나는 자신 있게 가슴을 쳤다. 당연히 알죠. 아빠는 시문 언니를 좋아하지만 언니를 차지하지 못했잖아요. 지금 제가 놈의 아들을 잡았으니 이게 바로 절호의 기회라고요. 말할수록 내 목소리는 더욱 신이 났고 미래에 대한 전망은 더욱 밝아졌다. 아빠의 얼굴이 솥뚜껑처럼 새까맣게 변한 것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나는 우리 부녀가 손잡고 천하를 지배하는 미래를 그리면서 남녀 주인공이 우리 발 아래 무릎 꿇는 장면을 상상하며 숨 쉬는 것조차 잊을 정도로 흥분했다. 청치는 문득 정신을 차렸다. 알고 보니 자기 딸이 인터넷 소설을 읽기 시작하면서부터 품었던 그 음흉한 계획들을 아직 잊지 않았던 것이다.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결단력 있게 가사도우미를 불러 인빈을 돌보게 한 뒤 내 손목을 잡고 방으로 끌고 가 문을 살짝 잠갔다. 나는 즉시 뒤로 물러서며 두 손으로 작은 엉덩이를 꽉 감싸고 눈을 동그랗게 떴다. 아빠, 뭐 하려고요? 제가 틀린 말 한 거 아니잖아요. 그는 이를 한번 갈더니 반은 농담 반은 진담인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 내 말이 맞아. 그러니까 아빠가 제대로 상을 줘야지. 아래층에서는 온인빈이 가사도우미가 해준 밥을 얌전히 먹고 있었다. 위층 방에서 꼬마 여자 악당과 알아야 할지 웃어야 할지 모를 아빠가 세계 정복 계획을 꾸미고 있다는 사실은 전혀 알지 못한 채 갑자기 고개를 들자 2층 와이천능에서 울려 퍼지는 처절한 비명소리가 들렸다. 아빠 실장 때리지 마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는 떨면서 아주머니에게 물었다. 아주머니, 무슨 소리 안 들리세요? 가사도우미는 무거운 표정으로 천장을 올려다보더니 차분하게 고개를 저었다. 아무것도 아니란다. 아가씨가 텔레비전 보는 거야. 밥이나 먹으렴. 인비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눈을 동그랗게 떴다. 다음 날 아침 청치는 납치해서 돈을 요구했던 이야기를 온회근과 시문에게 들려주었다. 그 결과 두 사람은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로 웃어댔다. 세상에, 우리 아기가 상상력이 어쩜 그렇게 풍부하담? 남의 애를 납치하겠다고까지 하다니 웃겨 죽겠네. 바로 그때 나는 진짜 이야기의 전말을 알고 깜짝 놀랐다. 세 사람은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절친한 친구였다. 시문과 온회근은 소꿉친구였고 서로의 마음은 분명했다. 청친과 온회근은 쉬는 날 없이 싸우는 전문가들이었고 그렇게 매일 붙어 다니다 보니 세상 사람들이 두 남자가 한 여자를 두고 다툰다고 헛소문을 퍼뜨렸던 것이다. 진실을 알게 된 나는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었다. 얼굴을 들 수가 없었다. 내가 벌였던 어리석은 짓들을 생각하니 정말 기억을 싹 지워버리고 싶었다. 더 최악인 것은 청친이 모든 죄를 내 휴대폰 속 애첩들에게 돌렸다는 것이다. 그는 단호한 결정을 내렸다. 다음에 또 수학시험 망치면 내 후궁들 전부랑 작별 인사나 해라. 나는 다른 방법이 없었다. 내 그림 속 미인들을 생각하며 눈물을 닦고 숙제를 했다. 공책이 흐릿해질 정도로 울다가 중간쯤 되자 지쳐버렸다. 찢으려면 찢으라지. 기껏해야 다른 책 사면 되지. 바로 그때 청친의 목소리가 유령처럼 등 뒤에서 들려왔다. 다 안 하면 카드 전부 정지시킨다.
나는 깜짝 놀라 공책을 끌어안고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고 다시 전쟁터로 돌아갔다. 동시에 속으로 스스로를 격려했다. 힘내, 청사해. 넌 할 수 있어. 그 무엇도 널 이길 수 없어. 힘내. 그 후 며칠은 평온하게 지나갔다. 내가 세계를 지배하려 할 때마다 청친이 수학 문제집을 내 얼굴에 던지며 얼음장처럼 차가운 한마디를 남기는 것을 제외하면 말이다. 이거 다 안 풀면 텔레비전 볼 생각도 하지 마. 나는 개미보다 못한 삶을 살았다. 맙소사, 차라리 천도가 벼락을 내려 날 죽이는 게 2차 방정식을 푸는 것보다 낫겠다. 내가 납치당할 때까지는. 그때 내 머릿속에 엉뚱한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너무 좋아. 드디어 수학을 안 해도 되는구나. 정신을 차려보니 나는 버려진 공장에 누워 있었다. 빛은 희미했고 공기는 곰팡내 나고 얼음처럼 차가웠다. 옆에는 쥐약약이 몸을 떨며 나를 꽉 껴안고 있었다. 눈물이 계속해서 흘러내렸다. 화장실 가다가 이런 꼴을 당하다니 정말 어이가 없었다. 나를 납치한 자는 중년의 남자였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옷은 더럽고 낡았다. 내 머릿속에는 수천 가지 가설이 스쳐 지나갔다. 납치의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최종 결론은 역시 그가 돈을 원한다는 것이었다. 그는 쥐약약에게 달려들었다. 눈은 이성을 잃은 듯했고 목소리는 미친 사람처럼 울부짖었다. 왜 나를 구해주지 않았어? 왜냐고? 쥐약약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더듬거렸다. 저는 아저씨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는 소리쳤다. 얼굴이 뒤틀린 듯 일그러졌다. 모른다고?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 네가 네 엄마를 차에서 못 내리게 막지만 안 왔어도 나는 부잣집 아들이 됐을 거야. 그 미친놈들한테 잡히지도 않았을 거라고. 그의 목소리는 우는 듯 소리치는 듯 끊어졌다. 너희는 놈들이 나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 내가 조금이라도 반항하면 놈들은 채찍으로 나를 때렸어. 걔만도 못한 삶을 살게 했다고. 왜 너는 행복하게 살고 나는 치욕을 당해야 하는 거지? 분명 네가 가진 모든 것은 원래 내 것이었어야 해. 나와 약약은 서로를 쳐다보았다. 문득 이 남자가 그녀의 원래 이야기 속 남자 주인공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남자 주인공은 원래 우리 또래여야 하는데 왜 지금은 어른이 되어 있는 거지? 그의 시선이 우리를 훑더니 소름 끼치는 웃음을 터뜨렸다. 밤중에 들리는 개 짖는 소리처럼 갈라진 웃음소리에 내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는 우리를 마른 시체 보듯 쳐다보았다. 너희들, 내가 왜 너희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지 궁금하지? 그리고 그는 소리쳤다. 마치 평생의 억울함을 토해내듯. 나는 미래에서 왔다. 그는 과거로 돌아와 복수하겠다고 말했다. 약약이 내 귓가에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공장 안의 공기는 갑자기 싸늘해졌다. 마치 모든 길이 미친 계획으로 이어지는 것 같았다. 말을 마친 그는 쥐약약의 머리채를 잡아 뒤로 확 잡아당겼다.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왜 나를 구해주지 않았어? 너는 나를 사랑했어야 해. 내가 네 집을 파산시켜도 너는 기꺼이 나를 사랑했어야 한다고. 왜? 왜냐고? 나는 몸을 떨었다. 그가 쥐약약을 해치게 둘 수는 없었다. 나는 크게 소리쳤다. 이 쓰레기 같은 놈, 그녀를 놔줘. 분수도 모르냐? 너 같은 놈이 감히 높은 곳을 넘봐? 네가 부귀영화를 탐해서 그녀의 집에 빌붙은 거잖아. 이제 와서 누굴 탓해 돈도 갖고 싶고 여주인공을 괴롭히면서 자존심도 채우고 싶냐? 너처럼 교활한 놈은 쇠사슬에 묶어놔야 해. 그는 멍하니 있다가 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냈다. 그는 쥐약약을 놓아주고 등 뒤에서 번쩍이는 물건을 꺼냈다. 나는 식은땀을 흘렸다. 크흠, 만약 신기가 손에 있다면 이따위 꼬맹이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지금은 법력을 모두 잃어서 불쌍한 꼬마 악당일 뿐인데. 그가 내게 다가왔다. 목소리는 탁하고 거칠었다. 내가 기억하기로는 네가 그녀에게 무슨 말을 해서 나를 떠나게 만들었지. 전부 너 때문이야. 넌 죽어야 해. 나는 온몸을 떨었다.
설마 정말 죽는 건가? 아직 아빠가 해준 맛있는 음식도 다 못 먹었고, 예쁜 언니를 한 번 더 안아보지도 못했고, 내 쫄병들도 구하지 못했는데, 만약 살아남는다면 매일 수학을 하겠다고 맹세할게. 누가 나 좀 구해줘. 그가 손을 들어 내려치려는 순간 한 줄기 빛이 번쩍이며 공기를 가르고 빠르게 날아왔다. 남자는 눈을 크게 뜨고 자기 가슴을 내려다보았다. 고통을 느끼기도 전에 그는 땅에 쓰러져 눈을 감지 못한 채 죽었다. 빛 속에서 작은 검 한 자루가 내 옆에 떠 있었다. 보신검, 내 법기가 나타났다. 마치 힘을 더 얻은 듯 나는 매일 수학을 하겠다는 맹세를 조용히 거두었다. 바로 그때 수처럼 새까맣게 변한 청친의 얼굴이 나타났다. 감히 누가 내 딸을 납치해 죽고 싶어 안달이 났나? 하지만 구조대가 문을 박차고 들어오기 전에 그는 차가운 물체가 공기를 가르는 것을 보았다. 검 한 자루가 공장 안으로 곧장 날아들었다. 그렇다. 진짜 날아다니는 검이었다. 문이 벌컥 열리고 모두가 멈춰 섰다. 입을 떡 벌렸다. 나는 시멘트 바닥 한가운데 앉아 작아진 보신검을 손에 꼭 쥐고 마치 봉제 인형을 어루만지듯 속삭이고 있었다. 납치범은 움직이지 않고 누워 있었다. 가슴에는 검은 상처가 나 있었고 더는 숨을 쉬지 않았다. 그때서야 청치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했다. 자기 딸이 정말로 수선을 할 줄 안다는 것을? 예전에 내가 천하를 지배할 거야 라고 했던 허풍은 장난기 많은 아이의 농담이 아니었고 그가 경멸의 태도를 보였던 목검은 쯧쯧쯧 알고 보니 진짜 법기였다. 다만 그는 이 검이 이렇게 수다스러울 줄은 몰랐다. 하루 종일 제잘거렸다. 마마, 엄마가 너무 보고 싶었어요. 검은 마치 영혼이 있는 것처럼 귀여운 진동 소리를 냈다. 보배, 대단하지? 위험을 감지하자마자 바로 날아왔다고. 빨리 보배 칭찬해줘. 혼란스러운 광경 속에서 나는 검을 안고 검은 나를 안았으며 청치는 가슴을 부여잡고 기절할 뻔했다. 나는 고개를 들어 눈을 가늘게 뜨고 웃었다. 아빠, 봤죠? 제가 아빠 속인 거 아니에요. 저 진짜 수선할 줄 안다고요. 청치는 한참 동안 스스로를 다독인 후 한숨을 쉬었다. 무력한 미소가 그의 입가에 번졌다. 알았다, 보물아. 그럼 아빠한테 수선하는 법 가르쳐 줄 수 있니? 나는 중대한 임무라도 받은 듯 즉시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하죠. 수학 공부하는 대신 우리 같이 좀 고려해보죠. 청친의 얼굴이 다시 어두워졌지만 내가 방금 위험을 겪었다는 생각에 닥털 총체를 꺼내 겁을 줄 생각은 하지 않고 그저 내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그럼 샤오루이 사부님, 오늘 저녁은 뭐 드시고 싶으세요? 나는 잠시 생각했다. 눈이 반짝였다. 아빠가 해준 동파육 먹고 싶어요. 청치는 웃음을 터뜨렸다. 맑게 갠 하늘처럼 즐거운 미소였다. 알았다. 집에 가자. 나는 즐겁게 아빠를 따라갔다. 한 손에는 곰 인형을, 다른 한 손에는 대학당이 되겠다는 꿈을 안고 오늘은 일단 배불리 먹고 천하통일 얘기는 나중에 하자. 오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댓글, 조언, 그리고 감상평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채널을 응원하기 위해 좋아요, 공유, 구독을 잊지 마세요.